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8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방송하고, 목요일날 방송하고요. 금요일날 방송을 안 했습니다. 딱히 할 건 없고요. 저는 금요일에 그 비중을 좀 더 축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레버리지 50% 정도 있는 상태고요. 비중을 축소한 이유는 단 하나. 목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뭐 조금 찜찜한 면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라든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튜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서 방송을 하는데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다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는 뭐 침체는 없다. 그 다음에 큰 폭락은 없다. 이게 베어 마켓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만약 지금 장이 이번에는 장이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2주 전에 했어야죠. 최소한 8월 초에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제 와가지고 한다? 그죠? 지금은 많이 늦었죠.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개미들은 달라붙을 것이고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그동안에 수익이 났던 큰 손들은 또 털고 나갈 것이고 안 봐도 뻔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중을 좀 줄였고요.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볼게요. 오늘은 광복절이라서요. 우리나라는 장이 안 열렸죠. 근데 환율이, 제가 이제 6시 30분에 캡처를 했는데, 환율이 훅 올랐네요. 그죠? 환율이 1313원. 이게 1300원 초반이었거든요. 1310원 미만에 있었는데, 1313원이네요. 이 캡처해 놓은 사진이 있나요? 없네. 그래요. 환율이 갑자기 많이 뛰었다. 오늘 많이 뛰었다. 그리고 장이 끝났을 때는 1,300원 언저리였다. 대략 한 1% 이상 뜬 것 같은데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많이 떴다? 제가 캡처하면서도 좀 유심히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달러 지수도 많이 올라오고 엔달러 환율도 뭐 일본은 지금 좋죠. 저기 GDP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일본은 오늘 장이 많이 좋았는데 글쎄요. 달러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떴다. 불안한데요. 음, 위안화 그러네요. 10년물 금리가 다시 좀 내려가기 시작했고 잠깐만. 환율이 올라가고 10년물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이 저기 소비 위축 또 침체 이런 쪽으로 가나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저기 금요일 마감이 이렇게 됐고요. 목요일 마감, 금요일이죠. 금요일 마감이 이렇게 됐고, 별 볼일 없었죠. 금요일 날도. 그리고 항생이 기준금리를 내렸거든요. 오늘 기준금리를 0.1% 내렸는데도 주가가, 제가 아까 전에 낮에, 잠깐 봤을 때는 플러스 콘이었는데, 마이너스 콘으로 끝났네요. 요거는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대만, 그죠? 대만은 0.84% 올라갔고, 호주도 0.4% 올라갔고, 니케이 1.14% 올라가고요. 그죠? 니케이 GDP 성장률이 2분기 2.2% 상승했다 그래가지고. 그죠? 금값하고 은값이 다시 내려가고, 원자재 가격이 다 쭉쭉 기름값까지 다 떨어지네요. 그죠? 심각하네요. 뭔가 있네. 오늘 저녁에 뭔가 있네요. 저는 저 에너지주에도 투자를 했는데 그 에너지 어디다 투자했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50% 정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렇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미국은 굉장히 좋았죠. 어떤 지표가 나왔는데 무슨 지표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잘 나왔다고 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딱 하나예요. 디커플링 날까 봐. 미국은 올라가는데 신흥국이라든지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죠. 지금 반도체 때문에 난리잖아요. 반도체 이제 판매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반도체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가질 못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지금 올라가질 못해가지고 지수가 형편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디커플링이 날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디커플링 났을 때 그때 증시를 한번 겪고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네요. 빅스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나스닥이 좀 떨어지고. 유럽은 그래도 강보합 쪽에서 좀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 뭐 장은요. 내일 열려봐야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코스피 지수 이렇게 보면요. 많이 올라가요. 그죠? 쭉쭉쭉 많이 올라갔죠. 예상보다 많이 올라갔다. 지금 하락보다 50% 이상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거 떨어진 거에 50%. 그죠?
50% 이상 올라갔다. 요것 때문에 그 월봉 기준으로 전월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상 상승을 한다 그러면 하락을 한다 뭐 이런 차트상에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근데 아닐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딱 하나죠. 뭐냐? 아, 쉬질 않았어요. 쉬질 않고 제가 요거를 언제 투자했냐면 요날 투자했거든요. 요날. 요날 투자하고 방송상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레버리지 투자하셔야 된다고. 이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요때 거짓 매집이 끝났고 요때 몸봉어 놓고 무조건 레버리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2,400이었네요. 지금 2,527. 그죠? 근데 올라가는 동안에 조금 조정도 있고 반등도 있고 무슨 이 이야기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꾸준히 올라갔어요. 꾸준히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올라간 힘은 뭐냐? 악재를 머금고 올라간 거예요. 이때 유튜브라든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베어마켓이라고 주가 상승할 때 주식 빨리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라고 다 얘기할 때거든요. 요 상승할 때가. 그러면 그럴 때 거꾸로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 나와서는 어제 오늘 주말을 껴가지고 요때 방송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 비둘기가 되고 있어요. 베어마켓이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조금 이제 한번 쉬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뭐 수익도 나고, 사실 뭐 레버리지보다는 제가 에너지주에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꽤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익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쭉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한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봉 캡처를 해놨어요. 우리는요, 항상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일봉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 같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했으니까 상승한 것 같은데, 월봉상으로는요, 얼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거 확대를 해볼까요?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 그죠? 여기까지 왔다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거 뭘 먹겠다고. 그죠? 근데 나스닥을 보면 상황이 달라지죠. 음, 나스닥을 보세요. 월봉. 그죠? 이만치 떨어졌다 이만치 올라가죠. 우리하고는 확 다르죠. 우리는 이만치 떨어져서 요만치 올라갔는데 얘는 이만치 올라갔잖아요. 그죠? 전에 거 다 잡아먹고 그 다음 거까지 잡아먹으려고 올라가는 중이고. 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걱정을 하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꾸준히 올라가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어요. 야, 이거 참 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남들이 흥할 때 같이 흥하지 못하고, 이거 분명히 이 상태에서 안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무너질 때는요, 오히려 더 많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놈, 그리고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놈. 이게 딱 구분이 되거든요. 떨어질 때 안 떨어지는 놈은요, 그 다음에 반등에서는 1등이에요. 근데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놈은 그 다음에 하락기에 떨어질 때는요, 1등으로 떨어져요. 지금 우리 반도체 주식들이 다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게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 좀 무섭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일정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 꾸준히 사들이다가 이제 이게 월, 금, 목 이렇게 했죠. 조금 이제 횡보. 그죠? 딱히 만약에 이 정도 뉴스가 나오고 이 정도였다 그러면 좀 과감하게 배팅이 돼야 되는데 희한하게 CPI 지수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기관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딱히 기관들도 뭐 장을 끌고 나갈 만한 힘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그렇다 그러면 CPI 지수가 나오고 나니까 뉴스에 팔아가지고 그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CPI 지수가 이번에 9.1에서 8.5까지 떨어졌더니 이게 신호다.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호다. 이제 CPI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주가는 상승할 거고 침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만의 콩떡이죠. 8.5예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지수가 8.5예요. 이거 지금 연준에서 몇을 만들겠다 그랬습니까? 2에서 2.5. 2에서 2.5%를 만들어야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어.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번 보도록 하고. 아직까지 멀었다. 근데 뉴스가 갑자기 변했다.
한번 조정이 있고 나서 뉴스가 변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다.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죠? 일본. 고환율 139엔. 야, 지금은 134엔이고요. 이게 대만이에요. 대만도 이마치 떨어질 때 요만큼 올라왔잖아요. 그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 없죠. 그죠? 월봉으로 봐서 우리나라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지금 먹여 살리는 게 반도체, 삼성전자, TSMC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그죠? 이만치 빠져서 이만치. 대만도 보세요. 대만 이만치 빠져서 이만치. 그죠? 중국도 오늘 기준금리까지 내렸는데도 0.1% 내렸는데도 힘을 못 받는다. 중국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게 뉴스에도 나와요. 베트남 지수도 이만치 빠져서 요만치 올라오고. 상승이 나스닥이라든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잖아요. 그죠? 뭔가 많이 찜찜하다. 브라질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먹었으니까 일단은 뭐 이익 챙기는 것도 괜찮고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 것도 괜찮고 또 적당히 조정이 화끈하게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재배팅도 가능하고요. 이게 또 걱정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외교력 폭망 후유증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낸시 펠로시도 패싱을 시켰잖아요. 넘버 3 미국 서열 넘버 3 이거 지금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한국이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중국이 낸시 펠로시 패싱을 시키고 나니까 중국이 잘했어 너희들이 드디어 우리 눈치를 보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언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중국 삼불 이란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삼불 이란 그죠? 이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때 무슨 맺은 약속이다 그러는데 그때 얘기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죠? 뭔가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때 어떤 서면으로 어떠한 약속을 한 사실이 아닌 그냥 입으로만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외교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국정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죠? 윤 대통령 지금 뭐 이번에 1%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도 뭐 30% 미만이잖아요. 지지율이요. 그죠? 근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기시다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모를 했대요. 어.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북한. 그죠? 자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미국, 일본. 근데 우리나라 보수층은요. 미국은 좋아해요. 어, 그죠? 미국 태국기 들고 그랬잖아요. 광화문에서. 어. 근데 미국이 저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일본은 우리는 친일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특히 우리 그 나이 많으신 우리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일본 그러면 학을 떼요. 저도 일본 그러면 학을 떼요. 근데 일본하고 힘을 여기 기사가 그거예요. 윤 힘을 합치자는데 기시다 통일은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 아무런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 지금 욕 먹고 있어. 중국한테 우습게 보여. 일본은 완전 우리를 알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번에 의원 그 한일 의원 총회인가요? 뭐 그거 갔다 오고 나서 거기에 참석했던 일본 의원이 우리나라를 아우라고 동생이라고 이 발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언론에서는 잘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쪽팔린 거거든요. 그거 이후에 제가 우리나라 외교력이 많이 약한 거 아닌가? 특히 낸시 펠로시 바원 의장이 왔을 때 안 만났다는 거. 안 만난다 안 만난다 해도 극비리에 딱 만났을 것 같아요. 전화로 뭐 1시간인가 40분인가 통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급하게 어, 만나가지고 1시간이라도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의전이라는 거 다 꽝. 그죠? 이때가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대만. 모든 언론의 집중을 받고 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맹. 그리고 일본에 갔더니 또 엄청난 환대. 미국 국민들,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왜 그러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일이다.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지금 비중을 줄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지표 전망이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그죠? 중국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어,
7월 산업 생산이 3.8% 전월보다 폭락을 했고요. 소매 판매가 2.7%, 코로나 확산 속의 회복 둔화, 부동산 작살나, 그죠? 금리까지 올렸는데도 주가는 반응을 안 해. 10월 달에 그죠? 시진핑 3기 연임 당대회가 열리는데 이제 9월이에요. 9월, 10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까지 인하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침체로 가는 증거들이 언론, 뉴스 이런 데서 몇 가지가 딱딱 찝히고 있어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럽 상반기에 LNG 수입이 60%가 급증을 했대요. 그 유럽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제가 이거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중국이 뜻밖의 지원군을 부상했다. 중국이요 경기 침체로 LNG 수요가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남아도는 LNG를 그죠 수입해 왔죠. 기존에 이제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수입해 온 거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유럽에다가 갖다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때문에 중국이 뜻밖의 지원군이라는 요 단어가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에너지는 산업의 근간이잖아요. 기본이거든요. 그런 에너지 원유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뭐 LNG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이런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는 뭐냐면 침체라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안 좋아지겠구나.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유럽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이 기사를 캡처를 했어요. 그리고 유가 때문에 얘기들이 많은데 그 유가 중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어, 유가 지금 이란하고 핵 협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그 이제 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인가요? 그 세 개 나라가 가가지고 다시 제대로 협상을 하자 그래서 미국한테 또 얘기를 해가지고 핵 협상이 좀 잘 되고 있다. 무슨 결정적인 뭔가가 나올 것 같다 그러는데 르슈디라는 이 사람이 피습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이게 조금 이따 그 기사가 나올 건데 어디서 당했냐면 뉴욕 한복판에서.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할까요? 그죠? 이 에너지 위기를 넘기려고 유럽에서는 아주 많은 그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악재가 나오네요. 그죠? 이 루시디라는 사람, 그 이제 예전에 이거 기사에서 이거는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뭐를 썼냐면 악마의 시, 악마의 시, 루시디 요 두 개 단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내가지고 이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뉴욕 한복판에서 갑자기 이란 핵 협상이 잘 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피습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그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얘기가 있어야 돼요. GDP 성장률은 1.5% 정도, 5월 연말 기준으로 1.5% 정도 성장을 한다 그래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엔화 약세 때문에, 엔화 약세 때문에 그 정도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 힘들 거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성장이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 동안에 고환율을 유지했던 그 정책은 실패다. 그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BOJ 임원들이 내년 4월 달에 많이 물갈이가 되거든요. 지금 그 BOJ 총재도 내년 4월 달에 물갈이가 돼요. 그때 가가지고 고환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분기 이 기사는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당연한 기사. 그래도 일본은 쭉쭉쭉 주가는 올라간다. 땡큐죠. 그리고 뉴욕 증시 7월 소매 판매하고 FOMC 회의가 있다 그러는데 FOMC 회의록이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연준에 대해서 다음 달에 9월에 그 FOMC가 열리고 8월에는 FOMC가 안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쉬어간다. 제가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 CPI가 낮아질 거다, FOMC가 열리질 않는다, 한 번 쉰다.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주가를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비둘기 발언을 해가지고 주가를 어느 정도 현상 유지는 시켜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가 나왔었죠. 블러드도 한 발 물러나고 다들 물러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주가가 막 상승하고 특히 나스닥이 저렇게 막 날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비둘기파 의원들이 매파 발언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게 바로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 회의록에는 과히 좋은 내용들이 있겠냐는 거죠. 좋은 멘트들이 있을까요? 어. 그리고 연말 금리가 3.25에서 3.5%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블러드는 3.75에서 4%를 예상하고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0.75 이상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9월에. 그러면 요 회의록에서 0.75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멘트가 있다 그러면 또 주가 날라. 저기 박살나겠죠. 그죠? 어. CPI 지수가 내려가고 나서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CPI 지수가 내려가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연준이라든지 어떠한 지표라든지 멘트들을 보고 그다음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리고 CPI 지수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흐지부지. 조금 제 예상하고는 안 맞는다. 뭔가가 어디서 좀 뻘쩍뻘쩍 껄떡껄떡 거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0.1%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펙에서는 원유 수요가 위축이 될 것이고 IEA에서는 늘어날 것이다. 골드만에서는 연말 유가가 130불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가봐야지 알겠죠. 요거는. 근데 유가는 제 생각은 그래요. 85에서 100불. 그죠? 이렇게 얘기했죠. 90에서 100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갑자기 3%가 빠졌어요. 그죠? 그죠? 88불이 다시 왔습니다. 유가가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나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가 차트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하고. 근데 펠로시여가지고 미 의회 대표단 5명이요 대만을 또 갔어요. 그죠? 굳이 이렇게 자꾸 건들면 근데 이 대만을 간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만한테도 이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중국만 계속 승질나고 중국이 계속 저쪽에 승질을 내면 우리나라한테 압력은 더 가할 거고 그죠? 지금 대만도 뺏기게 된 입장에서 우리나라까지 뺏길 거다 이 두려움이 중국한테는 있을 텐데 그렇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반도체는 갖다 써야 되겠고 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좋을 건 없다. 우리나라는 중립 외교를 해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중립 외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불안하다. 그죠. 이게 어디서 있냐면 여기에요. 뉴욕주 서부에 위치한 카운티 뭐 문학 관련 행사를 하다가 무대 뒤에서 올라온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목을 찔렸다. 근데 많이 찔렸더라고요. 한 열 몇 군데를 찔렸더라고요. 범인은 현장에서 잡혔고 누군지는 나왔어요. 누군지는 뭐 24살 먹은 애인데 누군지는 나왔는데 뭐 왜 그랬는지 동기가 안 나오고 뭐 그러겠죠. 이게 어디냐? 미국의 뉴욕주 서부에서 일어났으니까 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란 핵 협상이 잘 됐을까요? 잘 될까? 그리고 젤린스키는 다시 교황에 가서 징징대고 그죠? 러시아인 81%가 푸틴을 믿는다. 전쟁이 반년째 이뤄졌는데 근데 이 기사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거는 선동정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식할 때도 한쪽으로 뭐 좋은 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 몰려가잖아요. 그죠? 점점 큰 파도를 이루면서 떨어진다 그러면 우 하면서 점점 큰 파도로 하고 떨어지고 그죠? 예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가지고 초기에 막 젤린스키 영웅 만들고 그 푸틴하고 러시아는 무슨 뭐 저기 지옥에서 온 나쁜 놈들 악마들 뭐 공산당 나쁜 놈들 진짜 옛날 1970년대 박정희 시대처럼 머리에 뿔 달린 악마들 표현하듯이 그렇게 온라인하고 뭐 유튜브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거 보고 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질 않고 그 언론이 다 선동을 시킨 거예요. 선동 언론이 그죠? 그냥 귀 막고 눈 막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쟤 나쁜 놈이니까 쟤만 욕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왜 전쟁이 났는지, 전쟁이 나서 그 다음에 여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치명타가 있는지, 그리고 그걸로 해놔 가지고 세계 정치
주식판이라든지 경제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세계 그러면 전 세계 금융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뭐 전쟁이 날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 전쟁이 날만 했고 조금 잘못한 거는 젤렌스키가 전쟁이 안 나게끔만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전쟁이 안 났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웠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러시아인 81%가 푸틴을 믿는다? 아니요. 제 생각에는 100%가 믿어요. 그리고 젤린스키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젤린스키가 우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 다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확 몰리는 이게 선동에 휘말리면 안 돼요. 특히. 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침체가 온다, WDB 온다, 그리고 지금 상승의 베어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유튜브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 갑자기 이번 주 들어가지고 그 매파 발언을 하던 사람들이 비루기파 발언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런 유튜브를 듣는 개미들이 그 선동되는 거거든요. 아, 이제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아니, 주가를 2,300이나 2,400에 샀어야지. 이제 2,500이 넘어가가지고 기껏해야지 2,600 올라가면 피크 찍을 것 같은데, 딸랑 100포인트 먹자고 지금 주식을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대, 저기 뭐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전에 봤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분에 비해 가지고 훨씬 적게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죠? 올라가도 미미한다는데, 근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지금 들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야. 올라갈 수도 있죠. 주식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확률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적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넣은 게 뭐냐면 어느 언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매몰되지 말고 내 개인적인 어떠한 성향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뉴스를 볼 때 행간을 꼭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 혼자 막 떠들고 사실 이게 제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잖아요. 그 혼자 떠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행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뉴스는 서로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플로어 차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단 두 가지잖아요. 오를지 떨어질지 이것만 파악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그죠? 그래서 선동 정치에 당하지 마시라.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한테도 혼나고 중국한테도 밑보였는데 바이든하고 시진핑은 11월 달에 만난대요. 그죠? 일단은 이게 좋게 만나든 나쁘게 만나든 만난다는 계획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유럽 계속해서 올겨울 어떻게 날지 그냥 그 기사들만 잔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유럽은 벌써 이걸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참 재밌어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요. 엄청난 원자재들이 매장돼 있대요. 어, 그, 예전에 엄청난 격전지 있었잖아요. 아조스트리인가? 이 제철소가 있잖아요. 그 밑에. 거기서, 엄청나게 아조우 연대인가? 그 사람들하고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그거 했을 때 제가 잠깐 본 기사인데, 아조스틀이 우크라이나 최대의 제철소래요.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제철 같은 그런 제철소래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동부 쪽이 공업지역이래요. 무슨 무기 제조라든지 산업 생산 시설 이쪽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원자재까지 다 러시아가 가지고 간 거예요. 러시아. 지금 얘기들 나오잖아요. 주민 투표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누굽니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죠. 우크라이나 국민이에요. 제일 나쁜 놈은 젤렌스키. 그리고 가장 큰 득을 본 거는 러시아, 미국, 중국. 유럽도 지금 많이 깨지고 있죠. 그렇다. 근데 러시아가 이런 걸 포기하고 전쟁을 그만둔다고요? 아, 참.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은 올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여기 이제 자동차하고 2차 전지에 좀 수혜가 있을 거다. 여기 보면
반도체 지원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난제예요. 반도체 지원법이. 어, 그죠? 그리고 칩보라는 게 반도체 지원법이 칩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칩보가 어,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네 개 나라가 합쳐서 반도체를 만들자. 그리고 중국한테는 반도체 주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8월 31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이따구로 외교를 이따구로 해놓고 나서 무슨 결정을 할까요?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칩보 8월 31일까지 우리 이거 선택 못한다. 우리 중국에 반도체 30% 수출하고 홍콩에다가 30% 수출한다. 그리고 대중국 수출이 합하면 전체 생산 물량의 60%가 넘어가고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미국에다 반도체 줘주겠다. 공장 짓겠다. 지원법에서 일단 빼주고 칩보에서 빼주고 지원법에서 우리도 빼달라. 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낸시는요 30년 동안 하원 의장을 한 사람이에요. 저기 하원 의원을 한 사람이죠. 그죠? 30년 동안 한 거고 바이든이라든지 대통령, 부통령은요 길어야 8년, 짧으면 4년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30년 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누가 파워가 셉니까? 근데 이 낸시 펠로시를 패싱을 했어요. 아, 심각하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안에 이제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앞서고 있다. 요 법에 보면 이제 중국의 그 2차 전지가 들어오지 못하죠, 미국에. 그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큰 수혜를 보지 않나.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금리를 얼마만큼 올렸는지 그 얘기를 나온 거거든요. 중남미 인플레이션을 비교한 거예요. 멕시코, 콜롬비아 뭐 하는데 여기 본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60%, 우루과이 9%, 파라과이 11%, 브라질 11%, 베네수엘라 151%, 그죠? 볼리비아 1.4, 콜롬비아 9%, 멕시코 7%, 페루 8%, 칠레 11%.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 그러면 이 나라들은 엄청나게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흥국 위기 어, 이거 무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들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신흥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못 올라간다? 그러면 디커플링이 나는 순간 우리나라는 작살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요. 코로나가 미국에서 인구 대부분이 면역력을 갖춰가지고 코로나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만치 빼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서 우리가 좀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근데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확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애진 못하고 많이 뒤로 빼놨어요. 쟤는 이제 저 세상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인수공통 바이러스가 발견되는데 70% 정도 치명률이 있다.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서운 얘기죠. 어, 시진핑이 사우디에 가는데 바이든 때와 비교되는 환영식을 한다. 그죠? 사우디는 지금 시진핑하고 사이가 좋죠.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단 하나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 계속 언론에서는 바이든 때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우디하고 바이든하고 비살만하고 협의를 잘 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유가를 보면 알잖아요. 유가. 어, 그죠? 바이든하고 사우디하고 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가가 100불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우하향했어요. 이제는 90불대 언저리에서 놀잖아요. 그죠? CPI 지수 훅 떨어졌고 그러면 저게 실패한 거냐고. 왜 언론에서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간질이지, 이간질. 이게 선동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또 도시를 재봉쇄한다. 그죠? 이 중국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침체가 중국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뉴스만 봐서는요. 그리고 중국 한국 주권 존중하나 싸도 자시 못해 적절히 그죠? 아까 그거예요. 삼불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답답합니다. 아, 이거를 그래요. 그러면 뭐가 남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에너지는요, 계속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유가가 지금 걱정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또 걱정인 게 뭐냐면, 요 미국 비축유가 있잖아요. 비축유를 방출을 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방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10월이 아니죠. 11월이죠. 11월.
10월 마지막 주까지 방출이 끝나요. 근데 먼저 번에 2주를 연장을 했거든요. 바이든이 일 100만 배럴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11월 둘째 주까지 비축류가 방출이 됩니다. 근데 방출이 끝나고 나면 다시 채워놔야 되잖아요. 일 100만 배럴씩 다시 채워놔야 되나요? 아니 50만 배럴씩 채울까? 채우는 거는 시간이 있는데 근데 저게 전략 비축류예요. 전쟁 났을 때라든지 위기 상황에 쓰는 거라서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가는 당분간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유가 하락, 유가 폭락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가 숏에 많이 베팅을 하셔가지고 그러시는데 그런 숏이 없을 거예요. 어, 유가가 많이 빠졌다. 막 80불, 85불 때 왔다. 그러면 롱 치세요. 그래야지 돈 벌 겁니다. 그렇다.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라오고 유럽이 에너지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특히 LNG. 러시아에서는 PNG로 가져오는 싼 가격의 천연가스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중동에 아니면 미국이나 중동이나 아까 전에 이제 중국이 또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땡큐라 그랬잖아요. 그런 LNG를 수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LNG 운반선의 발주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4년도까지 발주가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조선주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요 타이거 200 중공업 ETF를 지금 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진 않았거든요. 만약 된다 그러면 2010년도, 2012년도 만약 상승세로 조선주가 뜬다 그러면요. 이거 진짜 템버거 나오는 실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조선주가 진짜 삼성중공업이 5천 원대인데 5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템버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정 부분 투자를 해볼까?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를 그렇게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이제는 에너지 패권 싸움 때문에 에너지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기가 힘들다. 20년 전에 20불, 지금도 20불 말이 안 되죠. 그죠? 금융위기 때, 10년 전에 금융위기 때 위기 온다고 해서 100불 넘어가니까 난리 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100불 넘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에는 3억짜리가 지금 10억이 됐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300불 올라가야지 정상인 거지. 그러고 나서 난리가 났다고 하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 근데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를 한번 봐야 되고 제가 투자했던 거는요. 이 에너지 위기 때문에 요걸 투자했었어요. KB스타 미국 S&P 원유 생산기업 합성 HET 이게 ETF거든요. 요걸 투자했어요. 제가 원래 쉐브론이나 옥시덴탈 오렌 펍시 샀다 그래가지고 쉐브론이나 옥시덴탈을 사려고 그랬는데 환율이 1,300원이니까 그죠? 1,300원인데 환율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못 샀는데 환율이 그렇게 쉽게 안 떨어졌어요.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수익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근데 얘를 왜 환율 때문에 얘를 못 샀느냐? 장기 투자하려고요. 장기 투자하려고. 그래서 얘를 산 거예요. 장기 투자하려고. 근데 얘가 괴리율이 너무 세. KB스타 진짜 얘네들 주가 관리 안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KB스타라는 붙어 있는 ETF는 절대 안 사려고.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괴리율 관리를 안 해. 막 3%, 4%, 그것도 종가에나 좀 땡겨 올려서 마이너스 2%뭐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이거 정리하고 그래서 얘도 한 50% 정리했어요. 50% 정리해가지고 금요일에 50% 정리했거든요. 정리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얘를 쏠지 아니면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으니까 얘를 쏠지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도체 지원법 있잖아요. 반도체 지원법은 지금 우리나라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야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는 안 좋지 않을까? 반도체 지금 똥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가다 보면 이게 낸시 펠로시가 자기 남편을 시켜가지고 NDBI 그냥 옵션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 요게 있어요. 요거에 한번 투자해 볼까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요거는 왜 투자를 못 했느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아까 이 차트 보셨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죠? 진작에 알아가지고 좀 쌀 때 샀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아쉽다. 주가는 쌀 때 사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있죠. 선거 11월 달에 선거, 10월 달에 선거. 시진핑은 10월 달 다 됐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8월 중순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9월 달, 10월 달. 그죠? 아, 뭔가 중국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못 하는 것 같고 바이든은 지금 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바이든 지지율이 조금 상승을 한 것 같아요. 40%가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히 뭐 그런 게 안 나오네요.
아, 그렇다. 그래가지고 주도는 현재 레버리지 50% 보유하고 있고요. 어, 이 50% 보유한 거는요, 당장 월요일, 아니 화요일이죠. 내일 처분한다기보다도 차트를 보고 좀 처분하려고요. 지금은 뉴스라든지 이런 게 좀 팽배해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뭐 차트 보고 음봉이 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뭐 갑자기 외국인들이 변심해가지고 뭐 이제 막 매도를 한다든지, 막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대차 잔고가 막 늘어난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비중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조정이 온다 그러면 다시 살 수도 있고요. 그거는 모르겠죠. 어, 하여튼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 성투하시고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